어제 저녁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비트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FOMC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다소 진정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발표된 점도표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2024년도의 금리 인하 3회에서 금리 인하를 1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점도표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를 띄웠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FOMC였습니다. 이번 FOMC는 분명 호재였기 때문에 지표랑 상관없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개미털기를 위한 단기적인 큰 하락과 그리고 비트코인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6월 13일 어제 새벽에 2024년도 네 번째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6월 금리 결정 역시도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 FOMC가 정리되면 파월의 긴 발언들 중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만 추격해서 유튜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FOMC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는 등 분명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적어도 올해 금리 인상도 없고 금리 인하도 없이 금리 동결로 시간을 더 끌어준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지금처럼 계속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어제 FOMC는 상승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을 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FOMC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왜 어제 FOMC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근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미국의 기준 금리는 7번째 동결로 결정이 되면서 파월의 주요 발언들과 점도표에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나왔던 점도표 금리 인하 축소로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였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번 상승에 정말 중요한 호재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핵심 내용 정리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의 이 2번 사항인데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은 이번 역시도 인플레이션은 역시 높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이 CPI와 같은 물가 지표를 통해서 물가 지표가 낮아지면 금리를 낮추고 만약에 물가가 안 꺾인다면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유동적으로 말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줬는데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여태까지 연준에서 매번 반복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은 강하고 인플레도 결국은 잡을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번 FOMC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비주택 서비스 분야 그리고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밝혀주었고 이 5월달에 발표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번에 발표된 5월달과는 다르게 5월달에는 주거 인플레이션도 결국 시간 문제지 잡힐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 FOMC에서는 주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주거 인플레이션은 애초에 코로나 이전부터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혀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내용으로만 본다면 주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주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료 상승은 또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의 상승과 임금 상승을 견인하면서 서비스 물가가 잡히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3번 목표 인플레이션인 2%로 가기 위해서는 주거랑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된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가 하우징 그리고 지금의 이 초록색이 서비스 비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유가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사실 물가는 거의 잡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부동산 물가가 단단하게 잡혀있는 바람에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결국 이게 잡혀야 근본적인 미국의 물가 지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3번 사항을 보게 되면 이번에 기존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는 2%로 변동이 없지만 이번 FOMC에서
2024년도에 PC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현재가 2.75%인데 여기 보시는 이 코어 인플레이션 수치가, 자, 여기가 2024년도에 예측하고 있는 수치가 2.8%로 현재 미국의 코어 CPI 지수는 2.75%입니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현재보다 이번 하반기에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고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 최종적으로 목표 수치인 이 2%에 도달하는 수치가 2026년도를 연준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차트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자, 2024년도에서 2026년도 여기로 넘어가는 이 사이 2025년도에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나와줄 것이라고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문제겠죠. 우선 간략하게 제가 지금 PCE 지표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PCE 지표는 미국 연준에서 이 최종적인 장기적인 목표, 물가 인플레이션의 목표로 실제로 잡고 있는 지표 데이터가 PCE, 여기서 나오는 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결국 PCE 지표가 최종적으로 2%로 잡혀야 그들의 목표 물가가 잡히는 것이고, 대부분 좀 물가 지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CPI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PCE가 CPI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둘 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는 2번 사항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2번 사항 내용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의 3회에서 자 1회로 변경했다. 이 점도표가 나오면서 이번 FOMC 막판에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온 건데,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이시는 게 3월에 나온 점도표이고 우측에 나온 게 어제 새벽에 나온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총 4번밖에 나오지 않는 지표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점도표는 FOMC 멤버 총 19명이 전부 다 점으로 표에 표시하는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실질적인 데이터 형식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중에 19명 중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이 인원들이 총 연준의사 7명,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 5명, 총 12명, 이 12명이 포함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월의 발언보다도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수치입니다. 자, 우리가 단기간에만 본다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이고 3월 달에 받은 이 점도표 가장 많은 수치를 받은 게 4.5에서 4.75포인트입니다. 자, 결국 그럼 여기서 25bp씩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대로는 볼 수 있었던 게 한 3회 정도, 올해 2024년도에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어제 새벽에 나왔던 이 점도표, 6월달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진 게 4.75에서 그리고 5.25포인트입니다. 자, 그 말은 25bp씩 금리 인하를 했을 때 5.50에서 최소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2024년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이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악재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사실 개인들마다 그 분석에 대한 의미는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것에만 사실 관심이 있지, 금리를 적어도 올해는 금리 인상도 없고 금리 인하도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현재의 금리 상태에서 유지되겠다라는 상황에서 저는 어제 FOMC가 분명 호재일 거다라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자,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물가는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고금리로 지역은행들이 다시 또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게 될 거고, 반대로 그런 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낮춘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끔 이 부동산과 같은 저금리에 유리한 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의 금리는 7%, 국내가 3% 후반대에서 4% 정도를 유지하니까 거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치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노력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수치이고, 그 이유가 사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구간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그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게 될 거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좀 위험자산에 있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자, 지금은 물가도 잡히지 않고 적당한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정책을 변경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 사실 대응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자, 결국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드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에 단기 하락의 재료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결국 금리 동결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 자, 과거에 1999년도, 2008년도, 2019년도 닷컴 버블,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금리 상황과 증시의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이 갈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최초의 닷컴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가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고금리를 진행했고 금리를 결국엔 낮추는 방향이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움직임들을 떠올려 보면 결과가 좋았었나요? 금리를 낮췄는데도 자, 증시는 폭락하는 현상이 나왔었죠. 그 이유는 닷컴 버블을 잡아서가 아니고 부동산 버블을 잡아서 금리를 내렸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경기 침체를 만들었고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지금도 똑같다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될 거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된다면 증시는 이전처럼 폭락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금리 동결 구간을 보게 되면 자, 금리 동결 4개월, 금리 동결 11개월. 과거 금리 동결이 나왔던 구간에서 계속해서 증시는 고점을 향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었고 현재 금리 동결 기간이 오늘로 7개월째입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듯이 현재도 금리 동결 기간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자,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일 뿐입니다. 현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금리를 낮춘다면 이전이랑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이 금리로 물가도 잡고 경기 침체도 잡는다면 과거처럼 증시의 폭락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벌써부터 2025년도, 2026년도에 대한 차트를 예상할 수는 없겠죠. 다만 당장의 시장만을 본다면 분명 저는 이 하락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고 저는 상승하는 그림이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영상을 좀 다뤄드렸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차트적인 부분도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분석,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RSI가 과밀도권까지 내려온 코인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뤄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유튜브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비트코인에서 관점 공유방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